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자, 오늘 해볼 단어는 사각형의 성질이고요. 최대한 강의 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첫 번째 단어는 삼각형 성질이었고요. 아, 그리고 이거 듣기 전에 혹시 도형 인트로랑 삼각형 성질이 두 개가 안 돼 있다면은 얘를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꼭 도형 인트로랑 삼각형 성질이 공부가 된 상태에서 얘를 공부합시다. 알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단원이고요. 아마 중간고사 범위는 여기까지일 거고요. 사각형의 성질. 네, 그래서 너네가 배우는 게 도형의 성질인데 도형의 종류가 이 평면 도형의 종류가 두 개가 있거든요. 평면 도형의 종류가 다각형하고 원이 있는데 원의 성질은 중3 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각형의 성질을 지금 너네 나이인 중학교 2학년 때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삼각형하고 다각형을 좀 메인으로 배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막 팔각형, 구각형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뭔가 많은 각이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살짝 봤고요. 그리고 삼각형, 사각형 중심으로 조금 바라보는 게 지금 너네 중학교 2학년이다. 네, 깔끔하게 정리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사각형의 성질을 들어가기 전에 사각형이라고 하자마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사각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막 이런 사각형 있죠. 그냥 진짜 각만 4개인 거, 변만 4개인 거, 이런 사각형은 잘 안 나와요. 왜요? 특징이 없고 문제를 낼 게 없어. 그러면 애초에 기본적으로 어떤 사각형부터 나오냐면 네, 이런 사다리꼴이 먼저, 그러니까 최소한 사다리꼴은 나와줘야 된다. 사다리꼴 왜 나오겠어요? 여기 이 평행하다라는 성질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낼 거리가 평행이라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각형은 잘 안 낸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사각형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먼저 하시면 돼요. 사각형이라는 것은 평행을 웬만하면 내포를 하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평행하다고 얘기를 안 해도 문제에서 사각형이 나왔으면 평행이 어딘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행을 내포하고 있으며 선생님이 그럼 도형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그 평행하고 관통직선이 있으면 억각동의각 찾고 주변 도형 확인한 다음에 합동인지 닮음인지 체크하라 라고 했던 그 증거 찾는 공식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각형이 나오면 평행을 웬만하면 내포하고 있고 그 평행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증거를 찾는 공식을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각형 하자마자 중요한 건 저거였고요. 그래서 사각형 단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써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최소한 평행한 선이 최소한 한 개라도 있어야 우리가 낼 거리가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사다리꼴, 그냥 사각형은 잘 안 나오니까 이게 이 사다리꼴 안에 있는 사다리꼴 3개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사다리꼴 3개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사각형 전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각형은 특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사각형은 우리 인간으로 치면 거의 그 오랑우탄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뭔가 그러니까 오랑우탄보다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막 직립보행을 시작한 원숭이 느낌. 그래서 사각형은 인간이긴 하지만은 낼 거리가 없어요. 근데 직립보행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능을 가지고 불을 이용한다든지 뭔가 뭐 사냥을 하고 이제 무리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부터가 이제 인간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각형은 일단 그 직립보행 시작한 원숭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사다리꼴은 이제 좀 인간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그 인간들 중에서도 좀 이제 진화한 친구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사다리꼴 중에 특수한 사다리꼴이 뭐가 있냐면 이런 직각을 갖고 있는 직각 사다리꼴 같은 게 있어요. 직각 사다리꼴. 근데 미리 얘기했지만 얘는 중3 때 많이 나오지 그 중2 때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다리꼴 중에 특수한 친구가 있다는 거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삼각형 중에 직각 삼각형 있죠, 그렇죠?
직각 사다리꼴은 이렇게 평행하게 직각 삼각형을 자른 모양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직각 삼각형 말고 또 특수한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이 항상 동일했었잖아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목을 친 느낌, 이등변 삼각형을 뭔가 평행하게 자른 느낌, 이런 친구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너무 못 그리면 너네가 힘들겠죠, 그렇죠? 네, 뭐 어떻게든 최대한 잘 그려봤는데 일단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도 뭔가 특수한 사다리꼴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근데 이 친구들은 일단 사다리꼴에서 진화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진화한 느낌이고요. 근데 이걸로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건 좀 평행사분행 같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한 쌍의 평행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평행이 만약에 두 쌍이 된다면 얼마나 특수할까요? 그렇죠? 이해돼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이렇게. 근데 잘 그렸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멀리서 확인해 볼게요. 나쁘지 않아요. 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알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이 미술 같은 걸 제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사이언스 제일 어려워요. 하지만 설명은 잘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얘부터 시작인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뭔가 문명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나타나서 너네들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게 평행사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행사변형 둘 중에서도 진화가 가능하거든요. 평행사변형 중에 뭔가 이런 두 쌍의 평행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네 각도들이 똑같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를 뭐라 그러냐면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평행사변형인데 내각이 동일한 사각형을 직사각형. 근데 선생님이 여기를 지금 걸쳐놨죠? 이게 이유가 다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두 쌍의 평행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잘 그려야 돼요. 나쁘지 않아요. 좀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내변이 동일한 평행사변형들 중에 내변이 동일한 도형을 마름모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직사각형이면서, 그러니까 내각이 동일하면서 내변까지 동일한 평행사변형을 우리는 뭐라 부를까요? 가장 이쁜 도형 정사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각형의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직사각형을 왜 이렇게 걸쳐놨냐면 여기 이렇게 직각 가지고 있는 게 직사각형이랑 조금 비슷해서 살짝 걸쳐 놓은 거고요. 얘는 왜 걸쳐 놨을까요? 얘랑도 비슷한 게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뭐가 비슷하냐면 얘가 일단 요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얘가 대각선이 서로 동일하거든요. 근데 직사각형도 대각선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릴 때 조금 선생님이 그림은 못 그리지만 그림의 위치에 대한 디테일을 한번 가져와 본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각형 하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이 사각형의 세계 이미지를 떠올려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사각형들의 좀 관계가 좀 보여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직사각형하고 얘네들 좀 사촌 관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둘은 생김새가 닮았고 둘은 뭔가 하는 짓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성질이 똑같다. 네, 여기까지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배울 거냐면 일단 사각형에서 원래 선생님이 사다리꼴 먼저 가르쳤는데 그 사다리꼴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메인 도형 하나 있죠. 평행사변형을 일단 배워봅시다. 일단 평행사변형을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선생님이 모든 도형을 다 어떻게 가르칠 거냐면 정의하고 성질을 나눠서 가르칠 겁니다. 일단 정의는 외워주셔야 돼요.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의 평행이에요. 선생님은 요즘에는 다 빠르고 다 줄이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평정 하면은 여러분들이 두 평 나와야 돼요. 네. 해요. 알겠죠? 네. 진짜 하라면 해요. 점수 잘 나온다니까. 네.
네, 나도 현타가 와서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진짜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득이에요. 알겠죠? 성질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평성 1은 뭐가 있냐면 마주보는 대변 대각이 동일합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이 정의랑 성질을 적어줄 때마다 그거를 시각적으로 이미지로 하나 표현해 줄 거거든요. 기가 막히게 평행사변형 잘 그렸는데 네, 그려놓고 지우고 있죠. 네, 이런 느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주보는 대변이 동일하다, 대변 대각이 동일하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마주보는 대변 동일하고 마주보는 대변 동일하다. 근데 대각도 서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왜 가능할까요? 내가 이유를 옆에다가 설명해 줄게요. 일단 살짝 줄여보고요.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성질 첫 번째니까 대각선을 한 개만 그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각선을 한 개 긋는 순간 뭐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여기다 성립을 해놔야겠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그 공식을 쓰라 그랬잖아요. 일단은 평행하고 관통직선이 존재하면 뭐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억각 동의각이 항상 동일하다. 그러면 얘랑 억각이어서 동일하고요.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점이라 표시해볼까요? 그 다음에 얘랑 얘도 억각이어서 이렇게 Z자 했을 때 얘랑 억각이어서 동일한 거 보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랑 동일한 각도가 일단 되는 건 알겠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두 개 삼각형을 먼저 쳐다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은 한 각이랑 한 각이 동일하고 또 한 각이랑 또 한 각이 동일하고 가장 중요한 이변을 서로 공유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슨 합동이에요? ASA 합동이구나. 그럼 ASA 합동이 성립하면은 선생님이 그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항상 설명하는데 합동은 그냥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합동은 그냥 동일이 아니에요. 합동은 대응 점각변 동일이에요. 일단은 대응 점이 동일하다라는 거는 둘이 도형이 어떻게 돌아가져 있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런 모양으로 돌아가져 있고 둘이 어떻게 해야 포개지겠구나. 이게 대응 점 동일을 보시면 보여요. 그 다음에 대응 각 동일은 뭐예요? 그러면 여기 대응하는 각들이 서로 동일하구나. 근데 삼각형 중에 지금 여기 같은 건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여기 같은 거는 아직 설명 안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응각 동일로 얘네를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합쳐서 같은 건 아까 시작하기 전에 설명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대응각 동일, 한마디로 마주보는 대각 동일이 지금 설명된 게 보이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응 점각변 동일이니까 대응 변동일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랑 대응변이고 얘랑 대응변이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대응 점각변 동일이 그래서 성립하는구나. 뭔가 그럼 똑같이 설명할 거면 얘도 세모로 이렇게 표시해주면 더 좋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 오른쪽 빨간색 과정을 거쳐서 파란색이 증명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파란색만 따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줄여서 선생님 이거를 항상 마주보는 대변 대각 동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금 최대한 줄여서 마주보는 그냥 마 하나만 할 거고요.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겁니다. 마대각변 동일. 그래서 마 할 때 조금 길게 발음해 주시면 좋고요. 네, 마대각변 동일 알겠죠? 네, 마대각변 동일하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인데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한다. 대각선이 서로 2등분된다라는 공식인데 잘 볼게요. 이거를 조금 서로 떨어뜨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잡아서 아래로 내려줄게요. 그 다음에 얘를 좀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좀 늘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도 그러면 그림을 선생님이 그려보면은 대각선을 두 개 그렸을 때 이렇게 표시할까요? 네. 대각선이 이렇게 서로 서로 이등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정신 차릴게 알겠죠? 그래서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이 대각선이 만나면 이게 이등분 처리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성질 두 번째니까 대각선을 몇 개 그어봐야 돼요? 그렇죠? 두 개 그어봐야겠죠.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대답을 진짜 잘하네요. 혹시 대답을 안 하고 있나요? 네. 네, 이렇게 평행사변형 성질 여기 다 써주시고요. 마대변도 동일하고 막각도 동일한데 일단 여기까지만 쓸까요? 그러면 삼각형이 두 개가 보이거든요. 네 개가 보이거든요. 그 중에 얘랑 얘를 한번 볼게 알겠죠? 일단 서로 관통직선하고 평행한 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랑 억각이고 얘랑 억각인 것까지 보이나요? 그쵸. 그 다음에 마대변 동일로 의해 이변까지 동일한 게 보여요? 네, 나는 보여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이 두 삼각형은 무슨 합동이에요? ASA 합동인 게 보이나요? 그러면 ASA 합동이면 대응 점각변 동일로 인해 얘랑 대응변이고 얘랑 대응변으로 동일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다고. 근데 반대로 썼네요. 네. 이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 되는구나. 그래서 평성이는 대이라고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평행사변형 성질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일단 쓰시고요. 추가로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추가로 조금 더. 자, 추가로 조금 더 뭐 얘기할 거냐면, 네. 일단 선생님이 삼각형에서 설명했듯이 이등변이면 정의와 성질이 여러분도 성립하는 거 아나요? 이등변의 정의는 이등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등변의 성질은 두미각 동일. 그 다음에 꼭지각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기억나나요? 그쵸? 그러면 두미각이 동일하면 이등변 삼각형이라도 괜찮았나요? 그쵸? 그 다음에 네, 뭐 이등변이면 이등변 당연한 거고요. 한마디로 얘네가 성립하면 이등변인 것도 이해가 되냐고요.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 평행사변형도 크게 다를 게 없다란 얘기예요. 잘 들어봐요. 평행사변형도 평행사변형이 성립하면 평행사변형의 정의와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평행사변형이면은 얘네들이 성립하지 않냐고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정의 두 평이 성립하고요. 그다음 평행사변형이면은 마대각변 동일이 성립하고 평행사변형이기만 하면은 대이도 성립하지 않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대이가 성립하거나 마대각변이 동일하거나 두 쌍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기도 하지 않냐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한마디로 둘이 왔다 갔다가 되냐는 거예요.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더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선생님 뭐라 그럴 거냐면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이거를 줄여서 선생님은 포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에 뭔가 포함되는 성질이 하나 더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포함되는 성질이 성립하면 그것도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네, 잘 들어봅시다. 그게 뭐냐면 한 쌍의 평동이에요. 한 쌍의 평동. 한 쌍의 평행동일. 그러니까 포함되는 성질인데 한 쌍의 평행 동일이었는데 이게 왜 성립하냐면 선생님이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자,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서 이제 한 쌍의 평동인데 얘랑 같고요. 평행하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이게 평행사변형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일단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 얘가 평행하니까 요 Z자 보여요? Z자가 성립하면은 여러분들이 평행선하고 관통직선이 있으면은 엇각이 동일하다고 배웠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 얘랑 이렇게 엇각이어서 동일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순간 한 변이 동일하고요. 한 각이 동일하고 한 변을 공유하고 있어서 이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이 성립하는 거 보여요. 그쵸? 그러면 한 쌍의 평동이 성립해서 SAS 합동까지 이끌어냈네요. 그쵸? 그럼 얘네들이 합동이면 대응 점각변 동일인데 아직 얘가 평행사변형인 거 몰라요. 그러면 대응 점각변 동일이어서 이 각도랑 이 각도가 동일하지 않나요? 그러면 엇각이 서로 동일하면 두 선은 지금 어때요? 평행한 거 느껴져요. 그러면 얘네 두 평을 만들어낼 수 있네요. 한마디로 포함되는 성질로 인해 얘네들이 SA 합동인 게 봐서 그것 때문에 이 두 각도가 같아서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만들어내지 않냐고요. 한마디로 얘 자체가 그냥 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성립하면 얘를 만족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뭔가 포함되는 성질이 한 쌍의 평행 동일인데 마대변동이라고 두 쌍의 평행을 뭔가 반반 섞어 놓은 느낌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함되는 성질, 요거 증명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쌍의 평행 동일도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써주시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넘어가서 이번에는 평행사변형 성질 2번을 살짝 확장시켜 볼 건데요. 평행사변형 성질 2번이 뭐였죠? 그쵸? 대각선 서로 이등분이었죠. 그쵸? 근데 길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쌤이 넓이도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평행사변형 성질 두 번째 대각선 서로 이등분이 길이만 서로 이등분을 하는 게 아니라 넓이도 잠깐만요. 대각선 서로 이등분이 넓이도 2등분 또는 4등분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대각선을 그리면은 넓이도 2등분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4등분도 가능하다고.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으면 넓이가 2등분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그어도 넓이가 4등분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왜 성립하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네. 잘 보세요. 이거는 필기 안 할 거고요. 잘 보세요. 대각선을 그으면은 일단 두 개 합동이라고 배워서 2등분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얘랑 합동이고 얘랑 합동인데 얘랑 넓이가 같나요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조금 나중에 설명할 건데 쌤이 대각선을 그으면은 길이가 2등분 된다라고 배웠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삼각형을 한번 쳐다봐 볼까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봤을 때 밑변의 길이가 똑같대요.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의 넓이가 혹시 어떨까요? 같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조금 상상이 잘 되는 거고요. 모르겠는 사람은 이거 보세요. 그러면 쌤이 여기 이렇게 평행선을 하나 그었어요. 얘가 높이죠, 이 삼각형에. 그렇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로 구하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도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로 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어차피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두 삼각형은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동일하면 넓이도 동일하겠구나를 알고 있으면 된다고. 이게 이유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대각선을 그으면 길이만 2등분이 되는 게 아니라
넓이도 이등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추가로 선생님이 하나 더 용어를 만들었는데 혹시 이 대자가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그 마주볼 대자예요. 그래서 대변 대각이 뭐예요? 대변 대각. 삼각형이 있을 때 이 각하고 마주보고 있는 각을 우리는 대변이라고 하고요. 이 변 입장에서 마주보고 있는 각을 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대각변 동일이 마주보고 있는 마주볼 대자를 써서 마주보는 대변 대각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네. 그 다음에 그럼 대널팝 동일은 뭐냐면 되게 신기합니다. 평행사변을 이렇게 그어요. 그 다음에 아무 점이나 이렇게 찍어요. 그럼 걔를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이 또 네 개 만들어지는 게 보여요. 그러면 얘 넓이 합하고 얘 넓이 합이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잘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이 변하고 이 변에 평행한 평행선을 하나 쭉 그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변하고 이 변하고 평행한 평행선을 쭉 그어볼게요. 그러면 얘랑 얘도 평행, 얘랑 얘도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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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 아닌가요? 그 평행사변형이 4개 만들어지는 거 보여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대각선을 그으면 넓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2등분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넓이를 AA라고 하고요. 여기 넓이를 BB라고 하고요. 이 평행사변형의 절반이니까 이 평행사변형의 절반이니까 AABB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평행사변의 절반이니까 이 넓이를 C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DD라고 하겠다고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넓이 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 파란색 넓이 합은 뭐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아니에요? 그렇죠? 이래서 대널팝 동일이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짜 이거 아무 점 찍어도 다 성립해요. 당연히 정 가운데도 성립하고요. 그냥 아무 데나 이 평행사변 내부 아무 데나 찍어서 4개 이으면 대널팝 동일이 성립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써주시면 평행사변형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네, 여러 가지 평행사 변형인데 네, 먼저 첫 번째 뭐 얘기할 거냐면 직사각형부터 얘기할 겁니다. 평행사 변형들 중에 되게 특수한 평행사 변형들이 2개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성립할 때도 당연히 정의 성질로 얘기할 거고요. 평행사 변형의 정의, 평행사 변형의 성질 얘기할 건데 평행사 변형의 정의는 두 쌍의 평행을 가지고 있는 평행사 변형들 중에 내각이 동일한 특수한 사각형을 선생님이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하겠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각 동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내각 동일. 그 다음에 성질은 뭐가 있냐면 대각선 동일인데요. 잘 보세요. 직사각형 그리고요. 직사각형에 먼저 여기 내각 동일부터 표시하고요. 복사를 할 걸. 네. 대각선이 이렇게 이 친구 2개가 동일하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도 설명을 해줄게요. 잘 보시면 다시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선생님이 대각선을 2개 그어볼게요. 그런 순간 선생님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2개를 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마대변이 동일한 거 보이나요? 그렇죠? 그럼 이 변이 서로 동일하고 내각 동일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고 직각인 게 보여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밑변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2개의 삼각형 아니에요? 그럼 2개의 삼각형은 무슨 합동이에요? SAS 합동이 성립한다. 그러면 SAS 합동이면은 대응 점각변 동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변이랑 이 변이 대응변으로 동일한 게 보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각선이 동일한 걸 찾아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근데 직사각형을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되게 좋은데 사실 좀 이거
말을 조금 바꿔놓은 게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직사각형의 정의를 얘기하는데 꼭 내각동일이라 그러면 너무 쉬우니까 살짝 바꿔놓은 말이 있어요. 같은 말인데 일단 무조건 평행사변형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평행사변형 내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기에서 뭐 이웃각이 동일하다. 잘 봐봐요. 평행사변형은 마대각이 서로 동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웃각이 이거나 이 이웃각이 동일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 내각이 싹 다 같아져 버리는 거 이해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웃각 동일은 내각 동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하나 더. 이웃각 동일뿐만이 아니라 한각이라도 직각이라면 얘도 똑같은 일이에요.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마대각이 서로 동일한 상황에서 한각이 직각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랑 각도의 합이 180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직각이 돼버려서 마대각 동일로 인해 얘도 직각 되는 게 보이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말이 나오면 이거 직사각형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동일에서도 대각선 동일은 다 뭐 어려운 말은 아닌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 평성 2를 추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평성 2를 추가하게 되면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각각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 보이나요? 이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두 변이 동일하다라는 것 자체가 대각선이 동일하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 두 변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각선이 동일하다라고 돌려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확장인 거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까지 4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러면 직사각형 끝입니다. 네, 직사각형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마름모 얘기해 볼게요. 마름모도 당연히 선생님이 정의하고 성질로 얘기할 거고요. 네, 정의랑 성질로 얘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 정의는 뭐냐면 평행사변형, 두 쌍의 평행을 가지고 있는 평행사변들 중에 내각이 동일하면 직사각형이었고요. 네 변이 동일하면 마름모인 거예요. 힘들어요. 네, 내변 동일. 네, 내변 동일을 갖고 있으면 마름모다. 그러면 이것도 그림으로 그리면 네. 우씨. 대박인데요? 진짜 잘 그렸네. 네, 나도 놀랐어요. 네. 그래서 내변이 동일한 도형을 마름모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성질은 뭐가 있냐면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래서 대수하면은 마성이다 라고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복사죠. 복사하기는 좀 그런데 네, 다시 그릴게요. 할 수 있어요. 요즘 감을 잡았거든요. 가만히 있어. 알겠어. 할게. 그래서 뭐라 하지 마세요. 네. 느낌 옴. 진짜. 살짝 이런 느낌 아닌가? 여기까지 합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못 해먹겠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알아먹으면 됐죠, 그렇죠? 네, 노력했어요, 나름. 네. 그래서 대각선이 수직하면은 마름모다. 이상하게 마름모만 잘 못 그리겠어요. 뭔가 그 각도를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제가 좀 더 연습해 볼게요. 이미 강의는 찍었지만. 자, 그래서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고요. 대각선 수직이 도대체 왜 성립할까요? 큰일 났네요. 또 그래야 돼요. 자신감이에요, 뭐든지. 그렇죠? 느껴지나요? 네, 못 그린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이들을 끼면 돼. 네, 그래서 이게 왜 성립하냐면 당연히 대각선을 두 개를 쳐 그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려주고 여러분들이 이게 평행사변형이라 마름모기 때문에 내변이 동일하다는 정의는 세팅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성이잖아요. 마름모는 그 마름모기 전에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대각선이 서로 2등분 된다는 것까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이 네 개의 삼각형이 보이나요? 얘네들이 SSSSSSSS 합동인 게 보이나요? 그래서 네 개가 다 합동이에요. 그래서 SSS 합동이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요 가운데 이 360도를 4명이서 나눠 가지려면 90도로 나눠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수가 이렇게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수뿐만이 아니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대응 점 각 변 동일이잖아요. 일단 변은 끝났고 각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랑 대응변이고 얘랑 얘도 대응변이고 얘랑 대응변이고 얘랑 얘도 대응변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대수뿐만이 아니라 마름모의 대각선은 내각을 2등분하는 내각의 2등분선이기도 하구나. 그럼 내각의 2등분선을 대각선으로 갖고 있으면 이건 무슨 도형인 거예요? 마름모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변동이라고 또 같은 말도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평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아까랑 똑같이 원래 평행사변형이라는 것 자체가 마대변이 서로 동일한 상황에서 이 이웃변이 동일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변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웃변 동일도 마름모의 정의를 다르게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마름모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마름모 필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 있냐면 정사각형 있습니다. 정사각형. 네, 정사각형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정사각형은 끝난 게 평행사변형에 직사각형하고 마름모를 합쳐둔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의부터 얘기하면 그냥 정다각형의 모든 정의가 다 똑같아요. 모든 변, 각, 동일. 그냥 모든 변각이 동일한 다각형을 우리는 정다각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질도 이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대각선이 수직 2등분 동일입니다. 대각선을 그리면 두 대각선이 동일을 하면서 수직하고 2등분까지 다 된다. 수직은 마름모에서 온 거였고요. 2등분은 평행사변형에서 온 거였고요. 그 대각선이 서로 동일한 건 직사각형에서 온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저 세 개가 합쳐져 있는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행사변형에서 시작해요. 평행사변형에서 시작하는데 거기에 직사각형 성질이 붙어 있거나 마름모 성질이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어떤 성질을 추가해줘야 우리가 정사각형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많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일단 뭐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당연히 마름모가 들어가주면 될 거고요. 여기에는 뭐 들어가면 돼요? 직사각형의 정의나 성질이 들어가주면 된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여기까지 하고 필기해 둡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다리꼴 잠깐만요. 큰일 났네. 선생님이 넘버링을 조금 실수한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이 이 넘버링을 실수했는데 여러 가지 평행사변형을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할게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필기에는 3번이 되는데 마지막에 바꿨거든요. 네, 그러면은 진짜 동그라미 3번은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네, 동그라미 3번은 사다리꼴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사다리꼴은 한 개밖에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만 중요한데요. 한 쌍의 평행입니다. 알겠죠? 네, 사다리꼴은 진짜 그렇게 특수하지 않아서요. 성질이 성질하고 정의 그냥 요거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특별한 게 저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등변 사다리꼴이 나오면 살짝 얘기가 다릅니다. 등변 사다리꼴에 정의와 성질도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데요. 네,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가 뭐냐면 이거 일단은 조금 선생님도 많이 이렇게 찾아봤는데 일단 선생님이 이등변을 딱 친 도형을 우리가 등변 사다리꼴이다 생각하면 좋긴 한데 근데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이등변이잖아요. 근데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는 반대로 두 밑각 동일이에요. 두 밑각이 동일한 사다리꼴을 우리는 등변 사다리꼴이라 그런다. 일단 들어봐요. 이유가 조금 있어요. 사다리꼴 한 쌍의 평행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두 밑각이 동일한 사다리꼴을 우리는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성질은 뭐가 있냐면 이등변이에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지만 얘도 조금 스토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이 이등변이 어떻게 성립하냐면 등변 사다리꼴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 두 밑각만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 이게 중요해요. 이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다가 평행선을 하나 내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그 순간 뭐가 성립하냐면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평행선하고 뭐 관통직선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동의각을 꼭 체크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미 등변 사다리꼴은 두 밑각이 동일하다고 했었는데 이 각하고 이 각이 동일해져 버리지 않나요? 그 순간 두 밑각이 동일한 삼각형 우리 뭐라 그래요? 이등변 삼각형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변하고 이 변이 같아져 버리는데 평행사변형은 마대변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변하고 이 변도 동일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등변이 성립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이거 원래 똑같은 방향으로 해주는데 뭐 알아서 이해하겠죠, 그렇죠? 난 전달만 됐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나누는 이 작업.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나눠서 평행사변형 이등변으로 만드는 이 작업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대각선이 동일하다. 일단 네, 이렇게 당기고요. 네, 이렇게 너무 막 그리면 안 돼요. 선생님이 좀 퇴근하고 싶다고 막 그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자신감 있게 그리면 언젠간 이쁘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대각선이 동일하다라는 게 등변 사다리꼴에서 요 대각선이 서로 동일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왜 성립하냐면 아까 직사각형의 성질 얘기랑 똑같아요. 이거는 이해해 줍시다. 그러면 얘도 대각선을 두 개 긋잖아요. 그렇죠? 절대 빨리 퇴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너무 티나나요? 네. 자, 보세요. 네. 보세요. 네. 자, 지금 두 밑각 동일로 여기가 똑같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등성 1로 인해 이등변이 성립하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 순간 지금 이 변하고 이 변이 S로 동일하고 아까 선생님도 직사각형에서 요 두 개 삼각형 쳐다봤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두 변 똑같고 이 한 각 똑같고요. 가운데 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순간 대응 점각변 동일로 인해 이 두 개의 대각선이 동일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등정은 뭐예요? 두 밑각 동일. 등성 1은 뭐예요? 이등변. 등성 2는 뭐예요? 대동. 이러고 외우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다 끝났고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해 주자면 이거는 선생님이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일단은
네, 거의 다 끝났고요. 추가로 조금 이것들 설명해 줄게요. 그 중점 연결 도형. 중점 연결 도형은 선생님이 크게 설명을 안 하도록 할게요. 암기하세요. 알겠죠? 네. 사평평평 따라해 봅시다. 사평평평. 따라했나요? 사평평평. 네. 직마마직. 따라하세요. 따라해. 따라하세요. 정정등마. 네, 일단은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온 적이 좀 적어서요. 그리고 중점 연결 도형 설명하려면 선생님이 그 닮음에서 중점 연결 정리를 좀 설명해 줘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네, 요거 세 가지를 외워두자. 일단 설명해 줄게요. 사각형이거든요. 사각형. 네. 사각형을 중점 연결 도형하면은 평행사 변형이 나오고요. 평행사 변형을 중점 연결하면 평행사 변형이 나오고요. 네, 평평이라 썼네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중점 연결 도형하면 마름모가 나오고, 마름모를 중점으로 연결하면, 마름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중점을 막 이렇게 연결하면은 직사각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반대로 직사각형이 있는데 직사각형을 중점을 연결해서 도형을 만들면 마름모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정사각형 내부에 중점을 연결해서는 당연히 이쁜 도형이니까 이쁜 정사각형이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등변사다리꼴, 이것도 신기해요. 등변사다리꼴을 중점을 연결해서 보니까 마름모가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암기가 필요하고요. 사평평평, 직마마직, 정정등마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일단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평행선과 넓이. 네, 첫 번째로 뭐 얘기할 거냐면 선생님의 이름을 조금 지웠어요. 이거를 우리가 등적 변형이라고 하는데, 등적 변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평행선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밑변을 이렇게 잡아두고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 삼각형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떨까요? 그쵸, 동일하죠. 왜 동일할까요?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하니까요. 높이가 항상 이 정도로 고정돼 있지 않나요? 그러면 밑변이 동일하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2분의 1로 계속 동일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연장해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만들어도 이 삼각형의 넓이 똑같고요. 이렇게 만들어도 똑같고요. 이렇게 만들어도 똑같고, 이렇게 만들어도 똑같고, 이렇게 만들어도 똑같고, 이렇게 만들어도 똑같고, 이렇게 만들어도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신기하지 않나요? 왜요? 둘 다 전부 다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하는 거니까요. 그냥 머리채 잡고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넓이가 똑같아요. 알겠죠? 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점 공유 삼각형이라고 내가 또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아까 했던 거죠.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해요. 근데 이 꼭지점을 공유하게 이렇게 선생님이 나눴어요. 그러면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을 잘 쳐다봅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높이가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왜요? 여기다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높이가 이걸로 동일하니까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이 밑변의 비가 선생님이 3대 5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3대 5라고 안 할게요. 이 밑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요. 그럼 두 개의 삼각형 넓이 구해봅시다. A 곱하기 H 2분의 1 아닌가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삼각형은요. 2분의 1 B 곱하기 높이 아니냐고요. 이해돼요? 그럼 두 개의 넓이를 선생님이 비율로 이렇게 써볼게요. 두 개의 넓이 B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 넓이가 이거고요. 이 넓이가 이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혹시 기억이 난다면 B의 성질로 인해 똑같은 거를 약분 처리해 줄 수 있었어요. 그 한마디로 두 개의 넓이 B는 A 대 B, 즉 밑변의 B랑 동일하지 않냐고요. 한마디로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은
밑변의 비가 넓이 비다. 여기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은 밑변의 비가 넓이 비다. 얘네들 개념이 이렇게 적지만 이게 변형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은계중 선생님들도 얘네들 좋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많이 풀어보고요. 개념은 이 정도만 정리해 두자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네.